안녕하세요. 엄마는 공인중개사의 최윤선입니다. 오늘은 얼굴 안 보여드리고요. 2022년도 가계부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올해는 뭔가 규모 있게 잘 살아보려고 가계부를 마련을 했어요. 꼭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메모도 좀 해가면서 또 요새는 기억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있으니까 그게 기억이 잘 안 돼요. 근데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우리 나이에는 60이 넘어서는 그 단기 기억력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메모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하게 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저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메모를 상당히 요새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 못하는 것들을 메모의 힘을 빌려가지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메모가 없으면 뭐 요새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기억력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 요새는 생활 자체가 우리가 굉장히 기억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너무 기억할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렵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아, 그런 거는 못해.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포기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대로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고 사회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우리 때와는 틀려.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그게 새로 나와가지고 너무 골치가 아파. 근데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거든.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던 그 아날로그 시대에서 점차적으로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정말 그 기억해야 될 것, 메모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요. 가만히 핸드폰만 보더라도 우리가 뭐 하나 하려고 보면 아이디 써야 되죠. 비밀번호 써야 되죠. 비밀번호도 단순한 건 안 되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비밀번호를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그 신분의 그 위협을 느끼니까 또 쉽게 그렇게 만들어서 쓸 수는 없고 또 여러 가지 사용하는 앱마다 또 다 다르게 그 아이디나 비번을 쓰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을 다 메모해야 되고 요번에 저도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무슨 뭐 파워 디렉터니 뭐 이렇게 편집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용을 해보려고 했더니 전부 다 그런 것들을 기입하게 돼 있고 또 다 다르게 기입을 해야 또 안전하다고 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가계부를 쓰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출도 뭐 크게 나가는 거는 이제 가계부로 충당을 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다 보면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도 또 많더라고요. 어려서는 내가 뭐 그런 일에 관계하지 않으니까 집안 대소사에도 관계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라고 그렇게 대접을 또 받게 되다 보니까 제가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그거를 감당할 제 머리 용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메모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도 가계부 하나 사고 메모장 2개 사고 그래서 총 3권을 가지고 이제 메모를 합니다. 저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메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중개업자는 메모가 생명이에요. 기록이 생명이에요. 기록을 잘 해두지 않으면 정말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인 거죠.
중개업자들 중에는 혹간 모두 다 꼼꼼하게 다 메모들 잘 하시고 정리 잘 하시지만, 근데 그거에서 좀 소홀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메모는 당장 수익과 직결이 됩니다. 기억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를 구분해서 잘 정리해 둬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에 왔다 가시는 손님에 대해서도 그 메모를 철저하게 해두어서 요번에 계약 거래는 못하지만 다음번에 그 손님이 원하는 그런 물건이 나오면 바로 연락을 해서 또 계약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모는 중개업자에게 생명입니다. 메모를 잘 해두시면 정말 자기 사업의 성패를 달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무실에서도 매물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메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즉시 또 써야 되는 조그만 메모지에다 메모를 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죠. 제 기억력이나 메모 뭐 이런 것 갖고도 모자라니까 저희 또 실장님하고 같이 해서 두 사람이 좀 힘을 합치면 좀 낫더라고요. 제가 기억 못하는 것도 또 실장님이 하시고, 또 실장님이 기억 못하는 건 제가 해서 둘이서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춰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 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부동산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님과의 그 대화죠. 우리가 대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건 아실 거예요. 일상적인 대화들이야 다 하고 사시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목적 있는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또 물건을 구한다든지, 또 뭐 상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다 대화잖아요. 근데 저희의 특징은 이제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주로 많잖아요. 처음 오는 손님들하고의 대화가 많은데, 그 대화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계시죠. 특히나 초보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져서 어떻게 계약하는 단계까지 가고, 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풀어놔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인 거라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잘 풀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서비스업이니까 대화의 시작은 첫 만남부터인데, 저희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부터 이 대화는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어떤 손님이 들어오셨을 때 어느 부동산에 가면 그냥 손님이 왔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쳐다보면서 네, 예, 어떻게 오셨어요? 뭐 그러면서 약간 뜨하게 그 손님을 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보다는 손님이 일단 들어오시면 되게 반갑게 맞아야 되는 거죠.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뭘 좀 도와드릴까요? 네네. 지금 구하시는 게 뭐죠? 뭘 보러 오신 거죠?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풀어가고, 뭐 차를 한 잔 드릴까요? 아니면 젊은 분이시니까 시원한 걸 한 잔 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 손님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손님이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내가 이분에게 중개를 의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 손님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면, 그래, 오늘 어떤 일 때문에 오셨나요? 집을 구하시는데 어떤 거를 원하시나요? 전세를 구하러 오셨나요? 월세를 구하러 오셨나요? 하면서 이제 차분하게 풀어가는 게 중요하죠. 그럼 손님하고 이제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좀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담하시는 손님들도 꽤 많으신데,
어떤 손님의 경우는 이제 상담이 상당히 길어지고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손님들은 뒤에서 이제 또 밀려오고 또 뭐, 상담 손님은 상담을 좀 더 길게 하고 싶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저는 좀 연차가 되니까 뭐 한 이렇게 두세 그룹이 들어와도 이 손님하고 얘기를 끝내고 빨리 끝내고 또 다른 손님에게 신뢰가 되지 않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기 금방 마무리되니까 요거 끝나면 바로 봐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게 이제 대화를 손님하고 원만하게 풀어가면 이제 계약하고도 연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님한테 또 집 설명을 하러 나갔을 때도 손님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게 뭔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잘 짚어드리고 또 손님의 자금 사정이나 또 손님이 들어오는 입주 날짜나 또 뭐 손님이 원하는 형태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손님한테 적절한 물건을 잘 매칭시켜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그 포인트는 매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가진 물건을 최대한도 손님이 원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잘 매칭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야 쓸데없는 수고를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손님은 이런 거를 원하는데 내가 쓸데없이 그 손님한테 맞지도 않는 그런 가격의 물건을 권한다든지 손님이 또 회사하고 가까운 데를 원하는데 먼 데를 또 권해준다든지 또 손님의 자금 사정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거보다 비싼 거를 좀 무리해서 자꾸만 하라고 그런다든지 그렇게 되면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의 말씀하시는 거를 정말 잘 듣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적절한 물건이 뭔가를 선택해서 손님에게 권해주고 그래서 손님이 만족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이겠죠. 너무 질질 끌면서 막 이거 저거 보여주고 막 이러는 것보다 정확하게 손님의 그 취향을 파악해서 매칭을 잘 시켜주는 거, 그의 중개사의 그 노련함이라 그럴까요? 노련한 중개사들은 그래서 몇 번 안 보여줘도 참 계약을 잘한다 그러는 게 그게 바로 포인트가 손님의 욕구를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님하고 가끔 가다가 분란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손님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계약을 하다가 중간에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원치 않게 어찌 됐던 손님하고 잘 맞질 않아서 불만이 생겨서 손님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다거나 또 불만을 표시한다거나 할 때 그때도 손님의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는 거죠. 잘 들어주고 이 손님이 뭐 때문에 화가 났는가 뭐에 불만인 건가를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해 드리려고 중개사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해결하는 포인트는 노력을 잘 들어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저는 철저히 제가 그 손님이 돼봅니다. 그래서 손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차츰차츰 손님도 이해를 하시고 또 화가 나셨다면 좀 풀어주시고 또 만약에 원치 않는 물건을 보여주고 그래서 화가 났다 그러면 이제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 이제 좋은 걸로 그 손님이 꼭 원하시는 그런 물건으로 매칭을 시켜드리려고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그 손님들도 잘 아세요. 이 중개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손님들도 저희 중개사를 믿고 그날 뭐 좋은 집을 못 봤다 하더라도 다음에 또 날을 잡아서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되죠. 중개업은 뭐니 뭐니 해도 내가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마인드가 정말 철저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업에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보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그 손님들한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그 보수는 그 규정에 나와 있잖아요. 국가에서 정해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저는 손님들이 뭐 중개료가 너무 많다 뭐 이러면 잘 타협을 해서 그래서 뭐 깎아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비스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을 때는 중개 수수료는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거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받는 저의 태도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줬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받죠. 그리고 그 손님에게도 법정 수수료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손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대개는 그냥 전부 다 별 불만 없이 수수료를 잘 지급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